최근 아프리카에서 중국인이 피격을 당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중국인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에 큰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아프리카인들은 중국인을 싫어하는 것일까요? 아프리카에서 반중국 심리가 고조되는 이유는 아프리카 주요 자원, 중국과 미국의 진출 현황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에 진출을 해 있었는데요. 현지인을 고용하지 않고 중국인들을 데려와 노동을 시켰기 때문에 현지의 경제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중국인들은 아프리카 곳곳에 있는 살기 좋은 땅의 현지인들을 내쫓고 차이나타운을 건설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하네요. 도로나 항만, 통신시설과 같은 인프라를 만들어준다고 해도 이를 중국에서 소유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지식층을 중심으로 차이나머니를 아예 받지 말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게 받은 막대한 차관은 결국 빚더미로 돌아오고 국가기관 산업 인프라와 천연자원만 고스란히 빼앗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죠. 그리고 우려가 현실이 되자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이 서서히 그 실체를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투자를 하는 목적 중 하나는 자원을 헐값으로 채취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수산자원까지 불법으로 채취했죠. 특히 가나의 사례가 인상 깊었습니다. 몇 년 전 가나에서는 골드러시 붐이 일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중국인들은 가나로 몰려가 불법으로 땅을 파헤치고 금을 캐어갔는데요. 5만여 명의 중국인들이 10년간 불법으로 캐어간 금은 매년 24톤에 달했습니다. 보통의 유럽이나 서구 투자자들은 현지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금을 캐어갔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았죠. 보다 못한 가나의 정부 관료는 중국인 채광업자들을 두고 미친 것 같다라는 발언까지 내뱉게 됩니다. 심지어 중국인들은 지정된 땅이 아니더라도 마구잡이로 금을 재련해 현지인들의 수입원인 코코아 나무까지 망가뜨렸다고 하네요.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겠죠. 하지만 중국인들은 중국인들이 가나에서 베풀었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가나의 생활 수준이 높아진 것이라며 자랑스럽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불난 집에 기름을 갖다 부은 셈인데요. 중국인 때문에 다른 아시아 계열의 사람들까지 중국인으로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는 일이 이때부터 많이 늘어났다고 하네요. 한중일 얼굴 구분이 어려워 그냥 동북아시아인만 보면 중국인이라고 오해해서 욕설을 퍼붓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도 중국인들은 카메룬에서 같은 짓을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현지인을 살해하고 금을 불법으로 캐어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카메룬 정부는 이를 방치했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의 횡포를 방관한 것인데요. 대부분의 정부 고위층에 중국인의 뇌물이 오간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당시 AFP 통신은 중국의 이러한 행태를 보며 새 시대의 식민지 개척자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지인과 중국인과의 분쟁이 생기면 현지의 군대가 중국인 편을 드는 것을 꼬집은 내용이었죠. 노골적인 인종차별은 대부분의 투자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진출한 중국인 사업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인종차별 형태가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을 원숭이에 빗대는 인종차별 발언을 일삼는가 하면 사소한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가하는 일도 많았다고 하네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아프리카에 정착한 중국인들이 문화와 인종에 대한 계층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아프리카인들을 최하층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자가 신식민주의라는 비판까지 제기됐지만 중국인들은 서구에서 편견을 퍼뜨리는 것이라고 변명하며 자신들은 아프리카와의 상생을 도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소비되는 컨텐츠에서는 그들이 아프리카인들을 상상 이하로 생각하고 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때 중국에서는 관련 드라마와 영화가 많이 제작되었는데요. 대부분 미개하고 폭력적인 아프리카 현지인들을 중국인들이 참교육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8억 명이 보는 인기 프로에서 흑인을 비하해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중국인들의 사고방식은 흑인을 인간으로 보지 않던 제국주의 시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러한 일은 아프리카는 물론 개발도상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에 이르는 광대한 권역에서의 인프라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중국의 구상에 참가하는 나라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결국 고액의 부채를 떠안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감당하기 어려운 고액의 부채를 떠안게 되는 경우 중국의 정치적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함정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울면서 중국 노래를 부르는 흑인 어린이들의 영상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1대1로를 외치며 아프리카를 지원하겠다던 중국이 자국 문화를 흑인 어린이들에게 강요하는 영상이었죠. 해당 영상의 제목은 중국식 악마 제국주의였는데요. 아이들은 기마 자세 체벌을 받으며 중국 예찬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순식간에 8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전 세계 네티즌들은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수십 개가 넘는 국가들을 긴밀하게 연결시키기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고 경제가 어려운 국가들은 차이나머니를 원조받기 위해 1대1로에 반강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원조로 받아도 결국 중국 기업에 공사를 맡기게 되는 점, 중국 기업들이 현지인이 아닌 중국인들을 고용하는 점, 현지인을 고용하더라도 노예를 연상시킬 정도의 인종차별을 일삼는 점, 중국의 문화를 강요한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불거지며 아프리카인들의 마음속에 중국인에 대한 반감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반중 정서가 아프리카에 깔려있는 상황에서 바이러스 감염증까지 확산되며 아프리카 각국은 더블 펀치를 맞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현재 반중 감정은 더 심화되었다고 하네요. 중국이 각국에서 채무를 걷어들이면 반중 감정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민폐는 어디까지 또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요즘 들어 중국이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동양인 인종차별 방법으로 칭총챙, 니하오가 유독 자주 쓰이는 이유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의 소식들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는 로버튜브가 되겠습니다.